산운용의 윤주영 ETF 본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주식시장을 보자면 참 지루했거든요. 횡보하는 장세였는데 ETF 시장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네, ETF 시장도 사실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등락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박스권 모습들이 ETF 시장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ETF 주간 수익률 순위를 보시면 1등 같은 경우에 타이거 생활소비재가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금은선물, 세 번째는 타이거 제약바이오, 모멘텀 인버스 순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방향성을 앞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이번 주에는 어떤 ETF 상품이 괜찮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섹터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섹터 ETF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특정한 업종을 추종하는 그런 ETF인데요. 아마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섹터에 대한 전망을 근거로 해서 섹터 ETF에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섹터 ETF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섹터형 ETF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가 큰 분류로 보면은 경기 소비재부터 금융, 산업재, 소재, 에너지 등 이런 10개의 분류가 있고요. 또 중분류로 하면은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 건설, 화학, 에너지, 반도체 이런 분류가 있는데요. 이런 ETF들이 각각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거기에 맞는 섹터 ETF를 적절하게 선택하신다면 투자 목적에 맞는 그런 ETF를 이용해서 또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한 테마 ETF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섹터형 ETF를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업종별로 투자 전략,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업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즘 시기에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망하게 볼 만한 섹터형 ETF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추천했을 때 자동차 ETF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화학 ETF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동차 ETF는 저희가 2012년 5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2007년 이후로 자동차 업종이 3개월 연속으로 시장 대비 언더퍼폼한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3개월 연속해서 자동차 업종이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고 또한 최근 가격을 보면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이런 3분기의 어떤 파업에 대한 영향들이 가격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그 투자 시점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에너지화학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이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책을 들고 나오고 또한 에너지화학이 실제로 과거 QE3 시절에 가장 좋은 그런 성과를 QE1, 2 시절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따라서 QE3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서 저희가 에너지화학 ETF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ETF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화학과 관련한 ETF 상품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했지만 최근 3개월은 시장 수익률보다 좋지 않으면서 이럴 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자동차 ETF에는 담겨져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자동차 ETF에는 10종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비중이 28% 정도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25%, 21%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합치면 약 75%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7종목들이 이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그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고요. 따라서 자동차 업종의 성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화학 ETF는 어떻습니까? 네. 그 에너지화학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들은 약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종목이 LG화학이 약 2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16%, 그 다음에 S오일이 10%인데, 이름 그대로 에너지, 즉, 그 육과 관련된 그 업종, 정유 업종들이 있고요. 또한 화학 업종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와 에너지 쪽의 ETF 상품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목표를 두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그 가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 대비 언더퍼폼한 폭이 약 7, 8% 정도가 이제 향후에 반등 가능한 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도 역시 단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화학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섹터형 ETF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혹시 뭐 유의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네. 다른 ETF보다는 이제 섹터 ETF가 조금 더 변동성이 좀 큽니다. 예. 물론 개별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섹터 ETF는 다른 유사한 ETF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이 큰 상품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대 수익률도 역시 높은 그런 상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ETF를 우리가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뉴스라든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섹터의 어떤 그 성과가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해서 이제 정상화됐을 때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매크로 변수라든지 경제 사이클에 맞춰서 섹터의 성과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고, 즉 경기 스테이지에 맞춰서 유명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섹터를 고른다면 조금 더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획특집 ETF 고수에게 듣는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윤주영 ETF 본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